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같이 볼 사진은 좀 친숙한 사진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첫 장에 이거 내가 그린 거다. 진짜 이렇게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렇게 사과 아예 그린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니면 동그라미 막 해주시고 연습 10번 하라고 색칠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그거 하나씩 색칠할 때 묘한 짜릿함과 성취감이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걸 내가 수능 개념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만의 사과나무라고 그렸어.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길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강의 들었던 날짜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한 강 한 강 들을 때마다 색칠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교재 페이지를 보고 애들이 이걸 가득 채워서 나한테 자랑하는 메일을 보내준다. 자, 다음 사진 보면 짜잔, 진짜 귀엽지. 그래서 나는 이걸 하면서도 사실 이거 애들이 유치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었는데 저렇게 사과나무를 한 톨 한 톨 칠해가지고 나한테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고 말해주고 그래. 그래서 저렇게 빨간 하늘색 나비 꿈틀이가 만든 사과나무도 있고 이것도 너무 귀엽지. 나랑 무럭무럭 키운 사과라고 이렇게 적어줬어.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같이 한 강 한 강 공부하면서 날짜를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과나무 무럭무럭 잘 키워서 나한테 메일로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다음에 너희가 보내준 메일 가지고 또 내년도 수능 개념 또 새로운 강의에서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같이 저렇게 사과나무 한 톨 한 톨 키워보자.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움직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 움직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 복습했지. 우리 이번에는 진짜로 지수함수를 가지고 움직을 해볼 거야. 그럼 지수함수라는 거 y는 a의 x제곱, 얘가 기본형이었었지? 그래서 이 y는 a의 x제곱 가지고 우리 움직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는 평행이동부터. 그래서 평행이동을 좀 시켜볼 거야. 그래서 우리 평행이동이라는 게 x축으로 평행하게 그리고 y축으로 평행하게 움직 해주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 지수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옮길 거냐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옮길 거야. 그때 조심해야 될 점. 우리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도형인지 점인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졌는데 점이 아니면 전부 다 도형이다. 나 이 함수를 가지고 옮길 거야. 그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 그래서 y 대신에 y-n으로 xa에다가 x-m으로. 근데 우리가 함수식 쓸 때 y는 이라고 쓰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y는으로 정리해주면 a에 x-m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때에는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x 대신에 x-m. 그리고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왔다가 다시 오지 말고 나 결국 이 그래프를 n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n 그대로 옮겨줄 거야. 그래서 식에서의 변화는 이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림에서의 변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지수함수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중요한 게 있어. 마치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림 그릴 때에는 최고차항의 부호 그리고 꼭지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선식 그림 그릴 때에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 중요했던 것처럼 지수함수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 모양을 결정해 줄 거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점근선이야. 그래서 평행이동 시켰을 때 우리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y는 a의 x제곱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 증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항상 x축 위에 동동 떠 있다 그랬지? 0에 닿을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이었어. 좀 더 똑똑한 말로 y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이었지. 근데 지금 평행이동을 시키잖아. 내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 즉 좌우로 흔들어. 내가 얘를 가지고 좌우로 흔들더라도 점근선에는 변화가 없지. 근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 이번에 위아래로 흔든다. 나 그래프를 위로 들어 올리면 점근선 같이 따라오고 아래로 내려가면 점근선 같이 내려가지. 즉 y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바꿔줘. 근데 내가 얼마큼 평행이동 시켰냐면 y축에 대해서 n만큼. 즉 점근선이 y는 n으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칭이동 한번 보자.
이 대칭 이동은 그대로야. 우리 네 가지의 대칭을 봤잖아. 첫 번째는 X축 대칭, 그 다음에는 Y축 대칭, 그 다음에는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각각의 대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중요했고, X축 대칭 시키게 되면 Y의 보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시키면 X의 보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시키게 되면 부호가 둘 다 바뀌고, Y는 X는 뭐였어?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뀌었지. 1,3, 3,1. 그래서 이때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주는 게 Y는 X 대칭이었어. 그러면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나 Y는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나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야. 나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X의 보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근데 우리 저 마이너스 지수에 있으니까 얘한테 줄 수 있지.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X제곱. 처음하고 끝만 보자. 나 Y는 2의 X제곱 그래프였어. 걔를 Y축 대칭했더니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됐어. 미시 역수관계지. 그래서 미시 역수관계인 저런 그래프는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내가 지수함수 그림 그릴 때 점 찍어서 그렸지만, 이제는 나 Y는 2의 X제곱 0,1을 지나는 증가하는 그래프였어. 그때 내가 얘를 가지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린다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뭐 해버리면 돼? Y축으로 톡 접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는 완전 Y축 대칭 관계야. 이렇게도 그림을 해석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미시 역수관계인 지수함수 케이스는 둘이 Y축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평행이동에서, 그리고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는 거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자. 함수 y는 4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나 우리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대입을 좀 해줄 건데, 평행이동이었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겠지? 꼭 기억해야 돼. 도형이니까, 함수식이니까. 근데 그 그래프가 2분의 3,5를 지난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나 지난다 위에 있다 무슨 뜻이야?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심히 평행이동 시켜서 함수식 만들고 거기다가 2분의 3,5 넣어주기만 하면 돼. 한번 만들어보자. 자, y는 4의 x제곱이었어. 얘를 가지고 움직일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바꿀 테니까 봐봐. y는 4에다가 플러스 1이지만 식에서는 마이너스 1. 나 y 플러스 a라서 마이너스 a인데 갔다가 다시 오지 말고 움직인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주자고 얘기했었지? 즉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 시킨 건 얘였어. 근데 이 함수가 어디를 지나냐면 2분의 3,5를 지난대. 그러니까 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보자.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3 대입하니까 4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a 해주지? 그럼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5 나와야 돼. 조금 더 정리. 나 4의 2분의 1제곱인데 우리 결국 4라는 건 2의 제곱이고 거기다가 2분의 1제곱. 나 안에 거 밖에 거 곱하면서 사라졌어. 이거 2 나오는 거지. 2에다가 a 더했더니 5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만족하는 a 값은 3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a 값과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3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 평행이동 시킬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평행이동이야. 함수를 움직여.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5번 한번 해보자.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 해서 함수 fx가 있었는데 3분의 1의 x-2 그리고 플러스 1이었어. 나 문제에서 뭐 물어봐? 최대값. 나 최대값, 최소값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하기로 했어? 그림 예쁘게 그려가지고 읽어내기로 했어. 근데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 우리 평행이동 시킨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림에서 개형 그릴 때에는 모양만 제대로 잡아주면 된다. 나 미시 3분의 1이야. 어떻게 되는 그림? 점점 작아지는 그림. 나 그런 fx에 대해서 구간이 0부터 4까지로 꽉 막혀 있어. 나 이런 구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은 이만큼인 거지. 굳이 그림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다. 최대값 찾는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 최대값 구해달라 그랬는데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값, 즉 0에서의 함수값 찾아주면 되지. 그래서 f0이 최대값이 될 거야. 0 대입해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좀 더 계산해보자.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에 플러스 1. 괄호 안에 거 밖에 거 곱하니까 3의 제곱 플러스 1. 따라서 얘는 3의 제곱이라서 9 더하기 1, 10인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그림 정확히 안 그렸어. 그러면 기본형 가지고 가로, 세로로 위아래로 아무리 움직여봐야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최대값 1권해달라 그랬으니까 1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왔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림 잘 그려내기.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6번 한번 보자. 아, 요 문제 중요한데. 우리 이렇게 특정 사분면을 지나거나 또는 지나지 않는 문제들 내신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지. 그래서 지금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지수함수였어. 우리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어. 평행이동시켰어.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그래프가 있잖아. 사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대. 그거 만족시켜주는 실수 m의 가장 큰 값 구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특정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앞에 문제하고는 달라. 앞에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이라서 대충 개형만 그리면 됐었어. 왜냐면 어차피 구간의 끝값에서 나올 거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된다. 그럼 점근선 찾아가면서 문제 그릴 거야. 2에 x-1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가 있었어. 나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2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인 거지. 그림 그릴 거라 그랬어. 중요한 건 모양하고 점근선. 나 그림에서 모양을 결정해주는 건 밑의 사이즈인데 밑이 지금 2였어. 그러니까 얘는 자꾸자꾸 커지는 지수함수일 거고 점근선 중요한데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은 그치 y축으로의 평행이동. 나 y축으로의 평행이동 뒤에 있는 거 읽어주면 되지? 즉 y는 마이너스 4가 지금 점근선이야. 그럼 그림 그리는 거 보자. 지금 사분면이 위치해야 되니까 그림 요렇게 정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렸어. 나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야. y는 마이너스 4. 즉 여기에 닿으면 안 돼. 가까워지지만 닿진 않아. 이 y는 마이너스 4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증가하는 그래프. 나 이제 조건 한번 보자. 우리 사분면에 이름 붙일 건데 여기서부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4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조건이야. 그럼 개형 한번 그리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보자. 나 증가하는 그래프야.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조금 더 내려왔어.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아직도 안 지나. 계속 내려오다가 나 0,0이라는 원점 지나는 순간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근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어. 이제 어때? 사사분면 걸쳤지. 나 그러면 어디를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이 생길 때 사사분면을 지나는 거야? 나 저 위에 있을 때는 안전했잖아. 근데 계속 내려오다가 마지막 기점이 원점을 지나는 이 순간에서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사사분면을 지나면서 움직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조건은 사사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대. 즉 0에서의 함수값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즉 0에서의 함수값이 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 즉 0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저 지수함수를 나 잠깐 fx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f0이니까 우리 움직였네. 요 식으로 잡자. 우리 원래 있던 함수식 말고 열심히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지금 요 함수가 fx인 거지. 그럼 거기에다가 0 대입했어. 2에다가 0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조금 더 식정리. 2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넘어갔으니까 얘가 4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 4라는 건 2의 제곱이잖아. 나 밑이 지금 2로 똑같아. 지수만 비교할 건데 증가하는 상태니까 지수만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크거나 같지. 2보다. 괜찮아. 다 했다. 결국 m이라는 애는 작거나 같지. 2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았어. 즉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장 큰 값이야. 가장 큰 순간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인 순간이지.
다시 한번 볼게. 나 이렇게 특정 사분면을 지나는 거, 지나지 않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나 조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려봤더니 저 위쪽에서는 안전해. 근데 내려올수록 조금씩 불안해지다가 0,0 지나는 순간부터 거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사사분면을 툭 걸치지. 그래서 만족하는 조건이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 수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 그래서 기초탄탄 6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7번 한번 보자. 요거 잘했어. 우리 요 문제도 좀 옛날 개념이 많이 쓰여서 내가 일부러 가지고 왔지. 지금 실제로 4점짜리 기출문제였는데 y는 2에 ax 더하기 b라는 지수함수 있었고 y는 x라는 직선식 하나 있었고 근데 저 두 개가 A 그리고 B에서 탕탕 만난다 그랬어. 저 두 부분에서 만나는 거야. 두 개의 점에서. 그때 A, B라는 그 길이가 6루트 2가 된대. A하고 B까지 이 길이가 지금 √루트 2였어. 그리고 이 직선식은 Y는 X였고. 그리고 또 뭐 줬냐면 사각형의 넓이가 30이 된다 그랬다. 그래서 사각형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런 도형이야. 그래서 진짜로 길이를 문자로 표현을 해서 지금 이 도형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이 Y는 X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좀 그릴 거야. 나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선 그었어.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지?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나 선 그었어. 수선 그었으니까 직각삼각형이지. 특히나 요 직각삼각형이 직선식이 y는 x란 얘기는 사분면의 중앙을 통과하잖아. 1사분면에서 지금. 즉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항상 45도가 된다는 얘기지. 나 여기도 지금 45도.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대 1대 루트 2가 생각이 나야 되지. 나 1대 1대 루트 2에 해당되는 게 6루트 2니까 6이었고 6이었네. 여기까지 괜찮아. 삼각비집값 쓴 거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 전체 넓이를 알고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구해줄 수 있잖아. 식 한번 세워보자. 나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6이었고 높이도 6이었어. 즉 18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나 지금 저 삼각형의 넓이가 18이다. 근데 사각형 전체 넓이가 30이었어. 그 얘기는 나머지 부분인 요 밑부분에 있는 직각사각형, 직사각형. 직각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냐면 12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 근데 그 가로가 6이잖아. 그러니까 세로는 자동으로 2인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다 했지. 저게 나오는 순간 A, B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잖아. 요 높이가 지금 2다? 근데 그 높이가 의미하는 건 A라는 점에서의 Y좌표. 근데 그 A가 지금 Y는 X 직선식 위에 있어. 즉 X좌표하고 Y좌표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A라는 애의 좌표는 2,2인 거지.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 나 이번엔 B 구해보자. 나 B의 좌표야. 나 A가 2,2였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6마크, 위로 6마크 움직였어. 그러니까 B라는 점은 8,8인 거지? 60 커지니까. 즉 A, B라는 두 개의 점의 좌표가 나왔고 내가 원하는 스몰 a, b는 지금 함수식 위에 있고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한데 두 개 좌표 다 찾았지.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한번 넣어보자. 자, 지금 y는 2에다가 ax 더하기 b였어. 나 맨 처음에는 a 좌표 넣을 거야. 얘는 2,2. 그러면 2에다가 2a 플러스 b인데 그게 지금 2지. 근데 우리 2라는 거 2의 1제곱이잖아. 나 왼쪽 오른쪽씩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2a 더하기 b는 1이야 라는 스몰 a, b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똑같이 한번 더 해보자. 우리 b라는 점은 8,8이었어. 즉 2에다가 8a 플러스 b 나오는데 그게 지금 8인데 8은 예쁘게 쓰면 2의 세제곱. 나 왼쪽 오른쪽 같아야 돼. 그러니까 8a 더하기 b가 지금 3인 거지. 나 이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니까 위의식 아래식 뭐 해버릴까? 통째로 한번 빼버리자. 그럼 b하고 b 없어졌고 마이너스 6, a 남았고 나 1에서 3 뺐어. 즉 마이너스 2인 거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결국 a는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겠네. 나 a가 나왔으니까 대입해주면 b 찾을 수 있겠다. A가 3분의 1이었어. 그럼 3분의 2에다가 B 더했더니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B도 3분의 1인 거지. 자, A, B 값 찾았고 우리 최종 목표는 A하고 B 더해달래.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나와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에서는 점의 좌표 2개 구한 거 가지고 지수함수식에다가 대입해서 연립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보다 중요했던 건 그림 해석하는 거야. 나 A라는 점, B라는 점의 좌표가 나와줘야 수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힌트는 A, B라는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식이기 때문에 얘가 축하고 이루는 그때 각도는 45도. 나 여기가 45도니까 당연히 수선 그었을 때 이 부분도 동의각으로 45도인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함수인 로그 함수 한번 보자. 앞에서 지수함수를 잘 해놨으면 이 로그 함수도 거의 흐름이 똑같아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의 기본 모양부터 찾아보자. 우리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었고,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야. 우리 문자 정의부터. 우리 A라는 애는 이름이 미시였고 조건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니었어야 되고, 그리고 X라는 거 이름이 진수였었지. 특히 이 X에 대한 조건 뭐였었냐면 0보다 컸어야 돼. 진수 조건. 그래서 밑조건하고 진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로그가 정의될 수 있었지. 근데 여기서 그림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를 얘가 주고 있다.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를 아무리 곱하더라도 음수가 될 순 없잖아. 그래서 그림이 기본형에 대해서는 축 아래로 못 내려왔지. 근데 지금은 진수가 0보다 커. 근데 그 진수가 x다? 즉 정의역이야. 나 정의역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그림 그렸을 때 0보다 큰 쪽에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로그 함수는 그림이 축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안 그려진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쉬운 거. y는 로그 2의 x 요런 그래프. 그래서 y는 로그 너무 삐뚤인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점 한번 좀 찍어볼 건데 우리 계산하기 쉬운 거 찍자. 우리 x라는 거 진수고 양수만 대입할 수 있어. 우리 진수가 만약에 1이었어. 우리 로그 값에서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항상 0이었고, 나 x가 만약에 2였어. 그렇다면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그때는 값이 1인 거고, 나 만약에 x라는 애가 4였어. 그렇다면 로그 2의 4니까 이때는 2라는 값을 갖지. 즉 로그 2의 x 그래프를 갖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 나 x값이 커졌어. 그랬더니 y값도 커져. 그래서 지금 내가 예제를 들어서 로그 2의 x를 그리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그래프가 갖는 특징이냐면 밑이 1보다 큰 그런 케이스에서 갖는 특징이지, 마찬가지로 나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아 그리고 0보다는 커, 그럴 때에는 지수함수처럼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등장을 했고, 이때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밑을 가질 때였지.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두 가지 형태를 가져. 자꾸자꾸 커지는 증가, 자꾸자꾸 작아지는 감소. 근데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결정해주는 건 역시나 밑의 사이즈. 그래서 1보다 크다면 증가고, 1보다 작아 그리고 0보다 커 그렇다면 감소인 거야. 우리 요 그래프 가지고 한번 지수함수처럼 특징 읽어내보자. 첫 번째 정의역이야. 우리 정의역은 x들의 영역인데 그림 잘 봐야 돼.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가 지수에 있었어.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였기 때문에 그림이 양쪽으로 쫙. 근데 로그 함수는 그림이 어디에만 그려져? y축 기점으로 오른쪽에만. 즉 정의역은 양수인 거지. 괜찮아. 이번에는 치역. 나 우리 치역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아래로도 쭉 내려가고 위로도 쭉 올라와. 즉 y는 실수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지고 있는 요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 어디를 항상 지나는 거야? 그치, 1,0. 왜냐면 진수가 1이면 값이 항상 0이니까.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기본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점의 좌표는 1,0인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로그 함수에서도 모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건 밑의 사이즈. 그래서 A라는 밑이 만약에 1보다 크잖아. 그때는 자꾸자꾸 커지는 증가 상태의 그림이 나왔고, 나 밑이 만약에 1보다 작잖아. 그렇다면 점점 작아지는 감소 상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했지. 그래서 x가 커질 때 y값이 같이 커지는 걸 우리가 증가라고 했고, x가 커지는데 y는 작아져. 그걸 우리가 감소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그림으로 한번 보자. 그림 다시 한번 볼게. 나 로그 함수 그림이 있었는데 나 이 그래프가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커지는데 나 y축에 다 안다?
안 닿지. 나 y축에 닿는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진수인 x가 0일 수는 없잖아. 점점 가까워지지만 닿지 않는 선 세 글자로 점근선이라고 부르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 얘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y축에 닿지는 않아. 그래서 로그함수도 지수함수처럼 점근선을 가져. 근데 그 점근선이 누구냐면 y축이야. 우리 y축의 다른 이름 뭐였어? 직선식 x는 0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y축 으로 기억하지 말고 x는 0이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우리 로그함수를 가지고 가로선 긋게 되면 항상 한 개의 점에서 만나 지수함수하고 똑같다. 우리 그거 다섯 글자. 그치? 1대1 대응이라는 표현 썼지. 그래서 로그함수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얘도 역시나 역함수가 존재했어. 이렇게. 그래서 로그함수에서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지수함수하고 마찬가지로 좀 더 특별한 그래프 좀 한번 고민해보자. 나 y는 로그 2의 x라는 애가 있었고 y는 로그 3의 x라는 애가 있었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안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보는 거야. 요즘. 나 로그 2x부터 그릴까? 로그 2x. 나 만만한 점 찍어주기. 나 x가 1이었어. 그때는 0인 거고. x가 2였어. 그때 우리 값이 1인 거고. 즉 요렇게 생긴 함수가 y는 로그 2의 x야. 나 여기다가 로그 3의 x 그린다 봐야 돼.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 그래서 1,0은 똑같이 지나. 근데 있잖아. 얘 언제 1이야? 나 얘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이번에는 3일 때가 1이다. 즉 3이 되는 그 순간에서의 함수값이 1인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이 생기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생겨. 요 주황색이 y는 로그 3의 x야. 나 지금 밑의 사이즈가 커졌거든. 그랬더니 오히려 그림이 아래로 내려왔어. 축을 기점으로 나 요 1,0을 기점으로 오른쪽 부분에서. 그래서 밑의 사이즈가 커졌는데 오히려 그림은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다른 특징이지. 그래서 밑이 커졌어. 그랬더니 그림은 더 아래쪽에 그려졌어. 어디를 기점으로? 그치, 축하고 만났었던 1,0을 기점으로 요 오른쪽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그래서 밑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림의 위치, 그리고 로그함수에서의 정의와 그 로그함수에서의 특징들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문제로 같이 연습해보자. 기초탄탄 8번이었어. 우리 정의역이 있었고 로그 함수가 있었고 최대값 최소값 물어봐. 저거 보자마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데 나 뭐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그치, 그림 그려야 돼. 근데 그림 그리라고 봤더니 지금 이 문제에서 나 y는 로그 a의 x였어. 근데 그 a라는 밑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래. 나 우리 그림 그려야 된다. 근데 그림 그리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밑의 사이즈. 근데 지금 우리가 밑의 사이즈가 로그에 대한 정의만 만족하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풀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지. 그래서 저 A라는 애가 1보다 클 때, 즉 증가인 그래프일 때, 저 A라는 애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감소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1보다 커, 증가 상태야. 이렇게 커지는 증가 상태였어. 근데 그때 정의역이 2부터 3까지야. 2부터 3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주 볼게. 나 그때 최대값을 m이라고 할 건데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1 나온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그랬다? 즉 이거 뭐인 거야? 음수. 근데 우리 이 내용을 좀 활용해주면 굳이 얘를 대입해서 식정리 안 하고도 바로 케이스를 골라낼 수 있거든? 나 최대값이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그림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2부터 3까지 영역에서만 존재해.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얘가 최대값이야. 근데 그 최대값이 지금 0보다 작대. 음수가 된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y는 로그 a의 x야. 내가 밑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밑에 상관없이 진수가 몇이면? 1이면. 근데 1이라는 건 당연히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1이 되는 순간 그때는 로그 값이 항상 0이었지. 나 여기가 0인데 여기가 음수래. 나 음수가 0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 케이스는 지금 틀린 케이스란 얘긴 거지. 지금 요 그림인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로그 함수가 있었는데 감소하는 그래프였고 구간 자체는 2부터 3까지.
그럼 2부터 3까지의 영역이었어. 여기에서 지금 감소한대. 가장 클 때는 2에서의 값, 가장 작을 때는 3에서의 값. 그리고 우리 문제는 최대에서 최소 빼면 그게 1 나온다 그랬어. 계산 한번 해보자. 따라서 최대값은 2 대입해주면 되니까 로그 A의 2인 거고, 우리 최소값이라는 건 3에서의 함수값이었으니까 로그 A의 3인 거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그게 1 나와야 되는 거지. 식 한번 써볼게. 결국 로그 A의 2 마이너스 로그 A의 3. 나 우리 밑 같아 A로. 그리고 그런 로그를 뺐어. 그러니까 나는 나누기 할 건데 3분의 2인 거지. 근데 얘가 값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1. 이제 중요하다. 나 우리 언제 로그 값이 1이냐면 밑하고 진수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바로 나오네. A는 3분의 2였던 거지. 그래서 A 값 찾았고 우리 문제에서는 A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밑이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밑에 대한 조건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그 두 개의 케이스 중에서도 최대값이 0보다 작다며. 근데 우리 이런 그림 만족하지 않잖아. 우리 0이라는 애가 음수보다 작을 순 없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였던 거야. 얘가 기초탄탄 8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로그 함수 가지고 한번 움직 해보자. 나 로그 함수 움직인데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했었던 그 개념들 그대로야. 역시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보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평행이동부터. 평행이동을 좀 볼 건데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평행이동이 중요했었다. 그래서 y는 로그 a에 x가 있었어. 나 얘를 가지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줄 거야. 나 우리 도형에서의 평행이동이야? 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이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지. 즉 y는 로그 x에다가 나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다가 a가 빠졌네. 로그 a에. 그리고 플러스 n이었는데 굳이 마이너스 썼다가 플러스로 넘기지 말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뒤에다 그대로 붙여주면 됐었지.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라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n만큼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이런 함수식이 나와. 근데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나 그림에서의 의미가 중요했지. 그래서 증가하는 로그 함수 하나 가지고 와볼게. 나 요렇게 기본형의 로그 함수가 하나가 있었어. 나 우리 로그 함수 기본형에서의 점근선은 y축이었지. 그리고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이었고, 그래서 x는 0이라는 그런 점근선이 있었어. 근데 그런 애를 가지고 내가 평행이동을 시키는 중이야. 나 얘를 가지고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 즉 위아래로 흔들어.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에 따라서 점근선이 달라졌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위로 움직여도 그대로 y축, 아래로 움직여도 그대로 y축. 즉 y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안 줘. 근데 있잖아, 이번엔 좌우로 흔들어 보자. 내가 얘를 좌우로 흔들겠다는 얘기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긴데, 왼쪽으로 움직이면 점근선 같이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점근선 같이 따라오지. 즉 이번에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X는 0이었어. 근데 그런 애를 가지고 M만큼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은 X는 M이 되겠지.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바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이었고, 우리 두 번째는 대칭이동인데, 이 대칭이동이 갖는 특징은 지수함수하고 동일해. 근데 여기서 뭐만 좀 자세하게 볼 거냐면 y는 x 대칭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나 우리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하니까 지수함수 가지고 와서 y는 x 대칭이동 한번 시켜볼게. 나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어.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y는 x 대칭이동을 시켜. 괜찮아? 우리 y는 x 대칭이동 시키면, 그치, 자리 바꾸는 거지, xy가. 즉 x는 a의 y제곱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배운 개념들은 나 이렇게 y눈으로 써져 있어야지 함수식이잖아. 즉 여기 있는 y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지수에 있는 y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바로 로그였지. 그래서 y라는 애는 로그 a의 x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처음하고 끝만 보자. 나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y는 x 대칭이동 시켰더니 y는 로그 a의 x가 됐어. 지수함수를 가지고 y는 x 대칭시키게 되면 로그 함수 나와. 특히 그 두 개의 특징이 뭐야? 밑이 같아. 근데 우리 이렇게 y는 x 대칭시키는 거 어디에서 해봤어? 옛날 옛적에? 그치, 역함수에서 해봤지.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를 가져 라는 그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반대되는 특징이 되게 많았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는 항상 0,1을 지났다면 로그함수는 항상 1,0을 지났고 정역하고 치역도 반대되는 특징을 가졌지.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y는 x 대칭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거 진짜 많이 그렸지. 얘는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얘가 지금 y는 2의 x제곱인데 나 얘를 가지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우리 그런 애가 역함수인데 나 얘를 가지고 그대로 톡 찍을 거야. 0,1이었으니까 그 점은 1,0에 가서 찍히겠지? 즉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네. 우리 이 그래프 누구인 거야? y는 로그 2의 x라는 로그함수인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이런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로그함수에서의 음직음직이었고 요게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첫 번째로는 움직. 우리 움직 진짜 많이 했다. 지난 시간부터.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근데 이 움직이 다음 단원인 삼각함수에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움직에는 크게 두 가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그함수라는 또 새로운 함수를 만났지.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참 차이점도 많아. 그래서 우리 오늘까지는 기본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움직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배우는 로그함수들은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등장하게 될 거야. 그래서 로그함수에 대해서도 그림 꼭꼭 열심히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